자, 이번에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인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다음이고요. CSS 들어가서 컨트롤 슬러시 사용자 입력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요. 클래스 인풋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는요 센터를 줄 거예요. 지금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기 때문에 얼라인 아이템스가 중앙 정렬이 되는 거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그리고 마진 바텀 7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풋 안에 있는 div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마진 바텀은 20픽셀을 줄 건데요. 왜 여기도 플렉스가 있고 여기도 플렉스가 있냐면 보여지는 화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을 하고 있죠. 여기에요.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제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빼볼게요.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요. 그리고 밑에 이 아래에 있는 요소 여기도 플렉스와 얼라인 아이템즈 둘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것부터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게 되고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를 주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되고요.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해 주고요. 그럼 중앙 정렬은 됐어요. 그런데 컬럼이기 때문에 각 요소들이 세로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소들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있는 그대로를 주는 거예요. 가로 기준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주게 되면 세로의 기준으로 중앙에 정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인풋. 여기 안에 있는 인풋. 자, 여기는 클래스고요. 여긴 태그입니다. 패딩 15픽셀, 20픽셀. 마진 0 주고요. 15픽셀. 자, 이렇게 두 개씩 주게 되면 상하 좌우죠. 4개가 다 들어가면 12시, 3시, 6시, 9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4개가 다 들어갔을 경우요. 여기서부터 12시, 3시, 6시, 9시입니다. 자, 2개만 주고요. 자, 보더는 none, 테두리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10픽셀 줘서 모서리를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줄 거고요. 폰트 패밀리는 Gmarket Sans Medium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200픽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풋에 플레이스 홀더 이거는 회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컬러를 샵 BABCD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버튼 공통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요.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볼드로 줄 거예요. 요거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주고요. 컬러는 샵 OB2386 컬러를 주고요. 글자색이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FC2221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더는 none 주고요. 볼더 레디어스는 30픽셀 줘서 버튼을 굉장히 많이 깎을 거예요. 모서리를요. 패딩을 줄 건데요. 상하는 10픽셀, 좌우는 4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는요. 포인터를 줄 건데요. 이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손 모양으로 바뀌게 하는 애트리뷰트입니다. 그리고 워드 브레이크, keep all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어 단위로 밑으로 내려오게끔 하는 애트리뷰트예요. 자, 저장하고요. 리프레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버튼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주석 한번 처리하고요.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시면 이 버튼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배경 화면과 글자색을 맞춰준 거예요. 자, 인풋까지는 되었고요. 스타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기본 스타일은 방금 전에 지정을 했고요. 이 스타트를 꾸며볼 거예요. 스타트,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content는 센터를 주도록 할 거고요. 마진, 버텀 8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에 btn에 wrap. 자,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주고요. 스타트의 btn의 랩이 요거죠. 이걸 릴레이티브로 준 다음에 요걸 앱솔루트로 줄 거예요. 스타트에 클릭 이미지. 자, 요거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고요. 라이트를 마이너스 75픽셀, 그리고 바텀을 마이너스 25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손가락 모양이 만약에 라이트가 0이었고 바텀이 0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로 오게 되죠. 이 손가락을 이쪽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이 레프트가 아니죠. 레프트와 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텀 기준으로 음수로 땡겨 온 거예요. 이렇게요.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결과 로딩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로딩, 그리고 리절트 로딩, 디스플레이 none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리프레시를 눌렀을 때 안 보이죠? 클릭을 했을 때 보이게 할 겁니다. justify 컨텐츠를 센터로 줄 거고요. 마진 바텀에 8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에 로딩에 이미지에 랩 위스 100픽셀, 그리고 하이트를 10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절트 로딩의 이미지 랩은요, 요거는 닫고요. 리절트 로딩의 이미지 랩이 로딩 이미지를 감싸고 있죠. 지금 위에서는 리절트 로딩을, 요 리절트 로딩을 디스플레이 none을 한 거고요. 리절트 로딩의 이미지 랩은 위스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 이 안에 있는 이미지죠. 이미지. 자, 위스 100%, 그리고 하이트 오토로 주고요.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위에서 선언을 했었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키프레임즈에서 선언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0디그리부터 360까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로테이트라는 것을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쓸게요. 자, 이렇게요. 로테이트를 가져오고 1.1세컨드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피니트. 그런데 가속도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니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none을 잠시 주석 처리하고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이걸 짚어볼게요. 그러면 리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 리니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은 리니어가 안 붙게 되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지금 계속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멈추죠. 자, 여기서 이 리니어를 빼주시면 저장하고 다시 리프레시 해볼게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를 넣어준 겁니다. 리니어를 다시 넣어줄게요. 자, 이제 리절트 결과 페이지입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결과 페이지는 여기에 있고요. 결과라고 하고요. 프레스 리절트 디스플레이 none 플렉스 디렉션 컬럼을 주고요.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하이트 글자들의 간격을 1.5로 좀 넓게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진 바텀을 8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여기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석이 안 풀려 있기 때문에 자, 리절트 로딩에 디스플레이 none으로 되어 있던 것은 주석을 풀었고요. 자, 밑에 보시면 결과 리절트에 디스플레이 none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리절트에 리절트 랩이 있고요. 당신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략 1 이상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이 있어요. 자, 리절트 고 리절트 랩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으로 주고요.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절트 랩이 이 문구들을 담고 있죠. 이 문구들을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로 준 거고요. 리절트 클래스 뒤에 리절트 랩 그리고 div 태그 글귀들이 담겨 있는 div 태그들이죠. 이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 폰트 사이즈를 2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절트의 스팬이에요. 패딩 상하는 0, 좌우는 20픽셀 줄 거고요. 폰트 패밀리는 G마켓 센스 볼드를 줄 겁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70픽셀을 줄 거예요. 자, 저장하고 체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 공간에 계산한 값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서 해줄 겁니다. 리절트에 리절트 랩 다음에 버튼즈가 있죠. 훈련하러 가기 고고 그리고 공유하기가 있어요. 이 버튼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즈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센터 줄 거고요. 마진 탑은 7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즈에 쉐어 버튼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FFF 흰색으로 주고요. 마진 레프트를 2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눌러보고요. 자, 완료가 되었어요. 자, 이제 훈련하러 가기를 눌렀을 때에 모델 창을 띄울 거거든요. 이걸 진행하기 전에 위에 디스플레이 넌을 다시 활성화해 주고요. 리프레시 누르면 이것도 없어지죠. 자, 이것도 없앨 겁니다. 없애고 나중에 훈련하러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이 모달 창으로 띄어지게 할 거예요. 자, 모달은 요거 전체고요. 이 섹션 전체입니다. 포지션은 픽스드 고정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넌인데 나중에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justify 컨텐츠는 센터, 얼라인 아이템즈도 센터. 자, 탑 기준으로 0을 줄 겁니다. 레프트 기준으로 0을 줄 거고요. 위스는 100%, 그리고 하이트는 100%, G 인덱스는 999.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없어졌고요. 디스플레이 넌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중앙에 나타나게 할 거예요. 지금 탑하고 레프트가 다 00이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휠을 위아래로 내려도 완전 고정이에요. 픽스드를 줬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 모달에 포지션 픽스드를 빼면 고정이 아니죠. 다시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휠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코드로 돌아오고요. 샵 모달 언더바 랩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렉션 컬럼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자, 위스를 고정을 줄 거예요. 600 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를 600 픽셀로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FFF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더 레디어스 20 픽셀을 줄 거예요. 자, 여기 콜론이 안 붙었죠? 자, 저장한 다음에 실행시켜 볼게요. 브러쉬 눌러보면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고정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이고요. 모달에 치어 폰트 패밀리는 자, 이거 쓸 거고요. 컬러는 샵 OB2386을 쓸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랑 같은 컬러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눌러보면요. 이 위에 글귀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모달에 치어의 헤딩 1 폰트 사이즈를 80 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눌러보면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헤딩 3 이 헤딩 3는 30 픽셀로 줄 거예요. 자, 이 정도로요. 자, 그리고 모달에 있는 라이켓 이미지는요. 마진 바텀을 20 픽셀 줄 겁니다. 폰트 사이즈는 지우고요. 자, 들어가서 종료하고 진짜 훈련하러 가기에 그거가 있고요. P 그냥 닫기 태그 버튼입니다 가 있어요. 이 클로즈 버튼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모달에 있는 클로즈 버튼 박스 섀도우 속성을 쓸 겁니다. 자, 이 박스 섀도우는 말 그대로 박스에 그림자를 넣는 것인데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서요. 박스 섀도우 MDN 속성 들어가셔서요. 여기 지금 박스 섀도우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4가지의 값을 주고 RGBA 값을 줄 건데요. 이렇게요. 밑에 보시면 4가지를 다 줬을 때 오프셋 X, 오프셋 Y, 그리고 블러 레디어스, 그리고 스프레드 레디어스, 그리고 컬러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RGBA니까 000이면 검은색이고 투명도가 0.2인 거죠.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0에 10을 주고요. 5픽셀을 줬어요. 이걸 50으로 하게 되면 뒤에 있는 블러가 완전 흐려지죠. 자, 5 그리고 1로 바꾸면 완전 선명해집니다. 완전 선명해졌죠? 2, 3, 4, 5 요걸 마이너스 값으로 한번 줘볼게요.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쪽도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박스 섀도우를 여러 가지를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여기서요 000을 주고요. 이 뒤에를 15%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색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를 0, 그리고 여기를 5, 여기를 15. 잘 안 보이시죠? 투명도를 좀 더 진하게 해볼까요? 여기서만 진하게 할게요.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보이시죠? 15로 했을 때에 이 네모 박스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그림자가 형성이 돼요. 2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도 30으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넓죠? 여기를 1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적게 그림자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다가 여기서 사용을 할 건데요. 50으로 주지 않고 15로 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옅은 그림자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진 바텀에 20픽셀을 주고요. 샵 모달에 btn에 p태그 컬러 샵 747474 주고요.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달은 마무리가 됐어요. 완성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고요. 리프레시 눌러보면 이렇게 그냥 닫기 버튼입니다도 생겼고 그 위에 살짝 희미하게 그림자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희미해서 좀 더 진하게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까 퍼센테이지 값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저작권입니다. 샵 카피라이트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렉션 컬럼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패딩 바텀에 50픽셀 주고요. 밑에 카피라이트 p태그 폰트 사이즈는요 10픽셀 주고요. 라인 하이트는요 1.5를 줄 거예요. 패딩은 20픽셀에 0으로 주고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자, 밑에 나왔는데요. 지금 모달이 좀 가리고 있죠? 자, 위에 디스플레이 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리프레시 눌러보면 이렇게 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페이지는 완성이 됐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걸 눌렀을 때에 이 밑에 시계 모양이 로테이트 되는 애니메이션이 뜨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